오늘날 대권을 꿈꾸는 사람은 많은데 자치통감 한 권 제대로 읽었다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치통감에는 국가 경영과 관련된 수많은 이론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자치통감에서 다음에 4가지를 국가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첫째는 부신자는 인군지 대보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저, 신, 믿을 신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군의 큰 보배이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그에 따라서 신뢰와 신임을 얻는 것이 인군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도 정치의 3대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제 국방, 경제, 국민 신뢰, 이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족식, 족병, 민신이죠.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국가 경제와 또 국방과 국민 신뢰, 이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지도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군주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도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신뢰를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광이 부신자는 인군지 대보야라, 이 국가 지도자가 신의를 지키고 신임을 얻는 것은 인군의 가장 큰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민당제 위정대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재를 임용할 때에는 마땅히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채, 몸체자, 몸뚱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공기니, 천하의 공기, 공평한 기구이니 유선지법자는 친소여일이라, 오직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사람은 친하거나 소원하거나 한결같이 한다. 이 말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나 소원한 사람이나 그거에 따라서 그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비단 서구뿐만 아니고 동양에서도 이렇게 법을 중요시한 겁니다. 다만 이제 동서가 다른 점은 서구에서는 좋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지도자의 그 인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그런 인품을 갖춰야 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는데, 동양에서는 법이 스스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좋은 법이 있어야만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세종대왕 때하고 연산군 시절하고 법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법은 똑같았어요. 근데 세종이 나와서 정치를 하면 좋은 세상이 되고 연산이 나와서 정치를 하면 혼란한 세상이 된다. 이것은 좋은 법과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정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정하게 집행할 때 역사에는 없는 훌륭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 발전을 강조했는데, 사마광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자는 방지본이라. 사람은 나라의 근본이고 제자는 인지심야라. 재물은, 경제는 사람의 핵심이다.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민중은 나라의 근본이고 경제는 민중의 핵심이다. 물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이런 말은 서경에서 민의방본이란 말을 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또 맹자는 국가에 있어서 민위기요, 국민이 가장 귀중하고 국차지요, 그 다음에 국가가 그 다음이고 군경이라. 임금은 가볍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과 대통령, 여기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국민이고 그 다음은 국가고 그 다음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서구의 민주주의 이전에 동양에 더 숭고한 민본주의가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할 때 주인으로서 한번 행사하는 그거보다도 민을 본위로 한 정치, 이게 동양의 민본주의인데요. 그래서 경제 발전도 민본 경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을 본위로 한 경제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을 본위로 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제 발전이 중요하지만 민이 원하는 경제, 민이 원하는 경제 발전이라야지, 백성이 원하지 않는 경제 발전은 결국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을 본위로 한 경제 발전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안석이라고 한 사람이 그때 송나라의 경제가 낙후하니까 그것을 이제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
자원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그 법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발전을 도모했는데 결국에 왜 왕안석의 그 경제 발전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느냐? 제가 볼 때에는 왕안석이 그 민본 정신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왕안석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나와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만 좀 춥고 더워도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백성이다. 날씨가 좀 추우면 춥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불만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를 다 따라가자면 국가는 경영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백성이 원하든 안 원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정부와 어떤 국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이 시행이 됩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을 본위로 한 경제 발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마광은 유학자인데 유학에서는 대학에도 보면 덕본제말이라 그랬어요. 덕은 근본이고 경제는 지말이다. 그래서 그 덕을 중요시하고 경제를 좀 경시했는데 사마광은 민중은 나라의 근본이고 경제는 민중의 핵심이다. 경제가 지말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라는 거죠. 국민의 핵심은 국가의 근본은 민중이고 민중의 핵심은 경제다. 이런 것이 사마광의 독창적인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가 민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민이 원하는 민을 본위로 한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사마광의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네 가지 국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사정이나 인정사정에 좌우되지 않고 사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든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능력 위주의 그 인사를 해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나하고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나하고 이념을 같이 하는 입장에 있거나 이념을 달리하는 입장에 있거나 좌나 우나 장관이나 평민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 이것이 국가 경영의 아주 중요한 요체라는 것입니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면 기강이 무너지고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또 과거나 지금이나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경제가 국가 경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마천이 경제가 이 백성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되 민을 본위로 한 경제 발전을 또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국가 경영의 4가지 요소, 이런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가치를 갖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